금단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모든 일이 가능한 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 성격이 네, 일단은 예. 일단은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말한 본체 나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 그 이유는 그래서 그래. 일단은 뭐 수련법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련법은 다 본체라는 거 절대 본체라고 설정해 놓는다니까. 그런 개념을 봤을 때 분명히 모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설정상. 근데 이제 막상 해보면 그 너머도 있더라. 또 그 너머도 있다는 거죠. 또 달라. 그러니까 이게 금단 만들어줄 때 설정했는데 그러면 또 영단이 됐어. 4단 됐자 그러면 또 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계제가 올라갈 때마다 하는 이유는 달라졌거든. 또 끌어당긴 금단의 성격이 틀려지고 또 많이 달라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그래서 계제 올라갈 때마다 올라간 이후에 좀 힘들어. 그 피로를 한번 느껴봐. 어떤가. 죽을 것 같아. 정말 뒤져버릴 것 같아. 피똥 싸. 그냥 러프하게 말하면은 뭐 영단 금단의 모체 이렇게 응? 모체. 그러니까 금단이 가능케 하는 모체가 영단 아니 금단 자체가 모체라고. 금단이라는 것이 모체의 개념이 있다고요. 아까 그 증감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 기운을 모아가지고 커지는 이런 식 개념이 없는 이유가 여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양이 없어요. 금단이야 금단 이만큼이야. 근데 요 안에 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원래는 이론상으로 프락탈이면 다 이렇게 덱션 보이지만 이 금단에서 말하는 거는 또 틀려요. 진짜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에 요만큼 하나에 내가 요만큼을 내 몸에서 딱 떼어놔가지고 네 몸에 넣어주면 너 금단 된다? 이게 나중에 커가지고 시가 돼가지고 널 금단을 만들어준다. 10억. 이런 식으로 요거 이 양이 의미가 없어. 네가 평생 네가 10,000년 동안 끌어모은 기운이 나 이만큼도 안 돼. 이 금단만큼도 안 돼. 의미가 없어. 양의 의미가 없어. 근데 이게 이론상 말이 안 되잖아. 이론상으로. 근데 그래서 요게 이론에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 식의 물리적인 현상, 물리적인 이론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요즘 좀 과학 이론이 있는데 과학이 얘네들이 아직 이거 잘 모르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될 것 같기도 한데 물론 이론상으로 A에서 B까지 가는데 중간에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경로를. 근데 이거는 이렇게 설명한 양자 이론이 있고 데이비드 붐인가 이런 식으로 접혀진 그 주름 흡혀쳐진 뭐 이런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 뭐 보이는 질서, 보이지 않는 질서 이런 설명하는 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이게 모르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데 한 개 지어놓고 이렇게 계산하면 알 수 있는데 이걸 왜 자꾸 모른다고만 하냐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 금단 세계나 이 모체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양자 역학이 한 단계 더 올라가면 계산할 수 있거나 제어할 거라 생각을 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있었고 이런 식의 가설을 세우는 사람도 이미 있고 나중에 분명히 그 비밀 장 이론의 장 에너지에 대한 이론이 밝혀지면 아니면 더 알게 되면 이 금단 세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완벽하게는 안 되고 조금씩 그랬을 때 이제 지금과 다른 세상을 만들어지겠죠. 이 과학적인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쪽 세계에서 실험해보고 들어오는 그 양자역 실험하는 거 비슷하게 되는 것이 있어. 그게 재밌어. 저쪽에 넘어가가지고 이것저것 그 연구해 보면. 근데 옛날에는 이걸 객관적 체계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 이런 시대에는 이건 어떤 그 물리적 어떤 체계의 설명 원리를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이론이 없어. 근데 지금은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제가 뭐 아무리 좋거나 천재라고 하도 과학을 만드는 사람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는 물리 체계, 물리 과학이라는 게 없잖아. 이 보편적 설명을 하기 위한 객관 체계를 못 만들었잖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문제였던 거예요. 이걸 만들어낼 만한 이 사람이 원래 이건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거든요.
이 전통을 내려와서 계속 발전시켜서 이걸 누적돼가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못했던 거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뭐 과학이 만들어낸 그 현상들 뭐 하늘 날아가는 거, 뭐 공간 이동하는 거, 아니면 뭐 통신하는 방법, 아니면 이런 기계를 못 만드냐? 사실 만들어낼 수 있어. 뭐 포박제에도 날필이 있어. 날아다니는 거 실험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날아가는 기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를 그 실험하는 것이 있어. 날아다니는 기계 만들 수 있었어. 그리고 비를 오게 하거나 뭐 하는 이런 기계들, 이게 그 날씨 좌우하는 기계 만들어내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지금의 과학이 만들어낸 어떤 그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했었어. 근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보편적으로 못 만들어. 과학 이론 중에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건이 같아지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이 개념이 그들한테 없었어. 옛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어떤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이건 없어. 날필이라서 날아다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는데 다 만들 수 있냐? 여기서 문제가 생겨. 그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겠지. 날아다니는 기계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 수 있겠냐고. 그래도 방법이 있어. 물리 현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다가 아니야. 과학적인 방법 외에 물리적인 법칙을 또 있어 만들려고 한다.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분이 그 모체 부분이 있는데 그럼 명단에 대한 개념 설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모체 다음에 영단이라는 세계를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예. 그게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니까. 이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이해할 수 없어. 여기 이해를 더 벗어난 곳이요. 그냥 근데 문제는 있어. 있어서 문제야. 없으면 말 안 하겠는데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진짜 있나 이렇게 되면 이제 아까 같은 얘기 되고요. 진짜 있냐면 진짜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 다르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체계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공간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공간의 힘은 뭐 영단이거나 공단인 거고 이 넓은 범위를 설명하면 영단이에요. 아니면 대단이에요. 이 크기로 나의 영향력이 이만큼이냐 아니면 지구만큼이냐. 지구 자체에 영향을 주려면 지구만큼에 해당하는 크기를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돼. 이렇게만 설명하면 끝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공단이 모체다 아니면 모체이면 또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체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공간 크기야. 이렇게 커지기만 커지고 나중에는 그 국가만 하고 대륙만 하고 그리고 뭐 지구만 하고 뭐 태양계만 하고 우주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공간 크기라고 말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방금 얘기한 대로 모체 다음에 영단이면 영단은 또 어떤 거냐 어떤 느낌이냐 아니면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이상해지잖아. 이해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공간 크기. 공간 크기.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 내가 계제자들의 완주 크기를 보는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 이게 정말 완주가 있어서 내가 보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계제를 완주로 변화해서 내가 보는 걸까? 이거. 설명이 더 복잡해지나? 어려워.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본체라고 공단부터 본체 개념이에요. 그래서 본체를 이해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본체를 이해시키기 어려워서 모든 수련법은 다 본체 얘기에 끝난다니까. 본체를 설명을 못해. 이 근원 개념, 본체 개념. 이 근원이라는 거. 아니면 이거 신성, 불성, 이런 얘기. 불성이라고 하잖아. 이거 본체 개념이에요. 공단이야. 불성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세계 저 멀리 아니요 그냥 공단이에요. 그 다음 거 얘기하면 다른 얘기 해야 돼.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열애장 만들어지는 이 과정이 원래 열애장의 시작은 승만기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게 원래 만들어지는 이유가 대중화 때문에 대중화 때문에 이런가?
일종의 법화경 때문인데 법화경의 세례 비슷한 거란 말이죠. 이게 수기를 주잖아. 이렇게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이게 설명이 너무 산으로 가는데 아무튼 그래 본체 이게 모체를 설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영체 영단 넘어가 영단의 세계 또 아니면 대단 넘어가 대단의 세계 이렇게 이 차이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 몰라요. 설명을 못해 나도. 그럼 대답이 헛소리한 거지 그거지. 아니 그 선생님 그 사람들이 추천을 많이 해서 그렇게 금단을 모으는 수준까지 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면 저 서부 개척시대 골드러시처럼 금단을 세상이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까? 예,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겠죠. 이거 아니 거기다가 또 뭐 저 과학적으로 해서 일부 그 금단을 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시기가 오면 그냥 완전히 지금 우리가 금 캐듯이 금이 그냥 싹 다 빨려서 예? 그렇게 되면 거의 매일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분명히 그렇게 해서 당장 세상은 부르지 않겠지만 서서히 누적돼서 어느 순간 훅 가겠죠. 그럼 네. 엄청난 주식 독점이 이루어지겠네요. 아니 훅 간다고요? 어디는 지식 듣죠? 선생님 그러면 훅 간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그 뭐 하여간 자기가 공부를 해서 나아지고 세상이 나아지고 죽어 나아지기 위해서 금단이 돼서 공부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양이 있잖아요, 양이. 예. 아까 얘기한 대로 대단 한 명보다 공단이 수십 명, 예. 수백 명 아니면 수십만 명이 돼요. 예. 공단 대단 하나 없어지면. 아. 아니면 뭐 종단, 6단이나 7단 얘네들 하나 없어지면 그 100만 명, 몇백만 명이 공단 만들 수 있어요. 아. 아니 그러면 뭐 부재새끼면 뭐 구단자 하나 걔들 떼버리면 되잖아. 희생하면 돼. 네가 좀 희생해라. 이렇게 하면 누가 뿌립니까? 센데. 구단자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 아니 못 푼 사람 아니까 센 사람을 공단들이 모여서 좀 뺍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죽으면 되죠. 아 자연사. 어. 죽은 다음에 네. 사후에는 유지되잖아.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 사후에 뭐 그러나. 뭐 문제 되면 화성만 내보내거나 지구 밖에 내보내면 되잖아요. 지금 사후 계제 유지가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근거리가 그것도 비슷하네.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죽으면 그 계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네. 아닌가요? 가져가죠. 가져가는 게 아니라 네. 계제는 생사와 관계 없어. 그러니까 그 계제가 있는 그 단지 죽어서가 아니라 계제를 이렇게 허물어뜨려 버려야 되는 거. 죽으면 예. 그러니까 그거 이게 왜 죽으면 되냐면은 그 계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계제 있음으로써 분명히 이 물리적인 물리 세계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막 내가 그 9단 뭐 10단짜리가 하나 계속 살아 있다 하면 그냥 10단짜리 인내가 아니에요. 10단짜리가 분명 계속 이 지구적으로 먼 짓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걸 홀랑 빼버린다고. 죽으면 그 영향을 하고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만큼의 다른 사람들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계제가 있다는 거는 금이 그만큼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엄청 많죠. 예, 근데 만약에 죽으면은 금을 놓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놓고 가면 그렇게 말하기 간단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계제자는 그걸 가져가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계제자가 된다면 금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살아있을 때 금과 죽었을 때 금은 다른 건데, 다른 이유가 이 물리적인 현상의 영향, 주고 안 주고의 영향이 다르다니까요. 그럼 똑같이 금을 놓고 간다는 게 그러면 영향을 준다는 그 영향권 때문에 그 금을 따지는 건가요? 원래 무조건 영향이에요. 무조건 영향과 하게 돼요. 그리고 죽은 자들, 어차피 똑같은 계제고 똑같은 금단인데 왜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나냐 이렇게 네. 해버리면 이 금단이라는 게 사실 양에는 별로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모은다고 모아지는 것도 아니고 크기가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단이
크기가 있다는 건, 아니, 양이 한계가 있다는 거 원래 말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말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설명하냐면, 물리 현상 때문에 그래요. 물리 현상 때문에 뭐든지 다 제 기준은 물리적인 현상이거든요. 양이야, 무한히 있을 수 있고, 정말로 아무리 뭐 지금의 70억, 80억이 다 공단이 돼도 남는 만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땅이 못 견뎌요. 그냥 여기에 다 공단이 있으면 공단이 있네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계속 그 공단이 이 지상세계와 교류를 뭔가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다 핵폭탄 하나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터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이 분열을 분열하고 있는 중이에요. 항상 이 동적인 거예요. 동적인 거. 그냥 핵무기 가지고 있네가 아니라 분열하고 있네. 근데 죽으면 분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핵무기 가지고 있네. 이 차이, 그러니까 원래 분명히 이쪽에는 양의 개념이 없는 곳이라서 양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물리현상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설명 어려운가? 아니 선생님 근데 진짜 우리 실제 금 캐는 거랑 비슷하네요. 이거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이 있는 양이 수백 톤이라고 그러는데, 예? 실제 있는 양이 천몇백 톤이래, 1500톤이래나 그러는데, 사실은 지구 다 뒤집어서 까면, 사실 여기 마당 파도 금 나오긴 나오거든요. 효율성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금을 모으려고 다 해집어 놓으면 그냥 이 땅이 난리가 난다는 얘기네요. 결국 그 실제 금 캐는 거랑 비슷하네요. 개념이. 그러니까 이게 예. 수도라는 게 내가 호흡 한번 하면서 기를 들고 내리고 단순 이게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호흡한다 아니면 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주변과 내가 그 어떤 식의 교차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 수련이라는 게 이 수련이라는 이 개념을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이 자꾸 그 말이 문제가 되거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기라는 게 전기가 아니에요. 내 몸속에 운행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고요. 이건 운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는 운명이에요. 운명. 이 세계와 교류가 있다고요. 운명처럼 일어나는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금단이 있다는 것은 금단에 운명이 있다는 뜻이 돼요. 그냥 금단만 가만히 있으면 상관이 없겠네. 양의 문제 없이 다 만들어서 줄 수 있으니까. 아니면 오히려 제가 다 70억을 다 금단 줄 수 있어요.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운명이에요. 내가 그 운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그 금단 가지고 하는 짓거리를 내가 다 뒷감당시키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금단을 얻는다는 거 운명을 바꾼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운명 금단이 생기면 이게 나가서 운명 바꾸는 일을 구체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때 피곤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금단 모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큰 인물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 인물 하나 만들어지는데도 그 주변부터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 운명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처럼 공단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금단이 모이는 그 과정도 그와 비슷한 과정에 운명처럼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네. 그게 중요해요. 네. 이 땅과 그러니까 사실 다른 어떤 그 수련서에서 사실 이면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이지가 올라가거나 금을 모으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파장이나 뭐 그런 천재지변의 이런 것들을 설명을 안 하는데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그걸 얘기해줬지만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때 야, 네가 금을 모아서 세상이 천재지변에 있는 거 박살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어떤 뭐 책임감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거지만 사실은 세상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뭐 하여간 역사적으로 큰 인물이 나올 때도 사실 그와 비슷한 일반인도 현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 못 해주면 네. 제가 이상한 짓 많이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이해 못 해주, 아까 얘기했듯이 대충 감을 잡고 있을 때 설명하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이해 못 해준 상태에서 이것저것 내가 마구 이렇게 했다고 얘기할 때, 그 마구 할 때 일어나는 여러 희생, 방법, 이거 설명을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걸지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악마가 되는 거죠. 네. 악당이 되는 거죠. 살인자예요. 악마 정도가 아니라 정말 살인범이 돼버려요. 그러면 웬만하면 역사책에 나와 있는 그뭐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지역의 그 고단자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다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가. 고단자 이전에 이제 사람이 만약에 이제 역사적인 인물 태어날 때 이 풍수를 가르칠 때 원래 이거 같이 가르쳐줘야 돼요. 이 풍수를 잘못 배우고 있는데 이 풍수가 이 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마을에 아까 방금 그런 식으로 했던 위인 될 만한 애가 태어날 때 뭐 풍수의 기운을 타고난다. 말은 간단하게 그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그 주변에 이 땅이 다 그 한 사람 태어나기 위해서 한번 빨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흔들린 거라고요. 그 공간 장 자체가 그 하나에 응축돼 버린 거라고요. 이 과정이 뭐가 있는가 하면 풍수 보는 방법이 이제 국을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 마운틴인 건가?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주변에 되는 거, 이게 감싸 있는 거, 물 여기 있는 거, 이런 면을 봤을 때 여기까지가 이게 하나의 바운드리인 거고, 그 너머는 또 다른 방법인 거고, 이런 식으로 국 나누는 방법, 그리고 한 곳에 태어날 때 응축되는 거예요. 응축되는 게 어디까지 기운이 응축되고 그 의미들. 만약에 응축될 때 뭐 그 산이 하나가 이 피라미드처럼 생겼으면 이제 우선 인문적인 애가 태어나는 건데 이 피라미드가 뒤틀렸어요. 그치? 이렇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예술가가 돼요. 이게 왜 이 현상이 일어나면 이 태어날 때 이 기운들 거기에 있는 이 형상들이나 이 땅에 있는 그 모양에 맞는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이 응축돼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을 보는 이유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유가 그 산 모양, 들 모양, 광 모양, 그 모양의 그 한계에서 이 사람은 태어난 이후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난 내 운명인데 내가 개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이게 등신인 거고 이게 멍청한 소리인 거고 너 만들어질 때 이 땅에서 해준 게 있는데 이걸 벗어나 다른 짓으로 난 내가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땅을 무시한 거예요. 단순히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연기법이 있다고 이게 되고 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합쳐져가지고 만들어주는 난 이거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명 정해짐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식이에요. 다른 얘기예요. 근데 사실 이 설명 못해요. 못 알아듣다는데 이게 별거 아닌데 왜 못 알아듣나라면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튼 이 설명하는 데까지 오는 것도 지금 강령의 역사가 12년, 12년 걸렸어요. 정말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제된 지식이 있어야 돼가지고 이거 이해하고 이거 설명해주고 이거 해준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이걸 얘기해줘 버리면 바로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제가 한 말을. 그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은 그 지금의 땅을 볼 줄 알면은 내가 그 영역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예, 확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마구에 쓰잖아요. 제가 쓰잖아요. 땅을 쓰잖아요. 쓰는 이유가 이제 그 땅을 보고 그 의미에 맞게 그때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영역을 뭐 남들이 차지하지 않은 땅을 많이 발견하면은 영역을 그런 땅은 없어요. 만약 있다면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가 거기서 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자처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자천하는 데 쓴다고요, 땅은? 네. 자천이 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땅과 연관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땅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이해한다면은 그런 땅을 이용해서 수련할 방법도 있지 않냐는 그런 또 땅의 기운을 흡수해서 자기 그런 것화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 뭐 땅을 이용해서 또 다른 땅의 기운이 아니라 땅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뭐 기운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운보다는 땅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이용한다면은 뭐 마구적으로 쓰시는 것처럼 그것도 자찬의 그걸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우선 관점이 개인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접근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하든가 말든가 얘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이용해서 자선한다고 그러니까 되죠. 말은 되는데 네. 말은 되는데 술한테 걸리면 총 맞습니다. 아니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영역들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금지된 흡성제법. 예, 그렇게 하면 그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수련을 하면 이 장소에서 수련을 하면 여기에 맞는 수련의 성취가 있을까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건 맞죠. 그래서 그렇게 되죠. 사람이 근데 이제 여기가 기운이 좋아서 해. 기운이 좋아서 기운은 역시 명당이야 이렇게 그런데 앉아가지고 수련을 하면 뭐가 이루어지냐면 1차적으로는 물이 썩 좋은 걸 아니라서 인생살이는 힘들 거고 근데 요 뒤에는 이 저격 이게 이 지역에서는 그 키포인트인데 저기 일종의 북진이에요. 근데 여기 북진자리란 말이죠. 이게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남이 왕이 될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의미가 있거나 그렇게 돼요. 이걸 하는 자천자가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은상을 살게 되는 자천자가 된다면 여기에서 수련할 때 거기에 맞는 성취나 뭔가가 있겠죠. 괜히 왔다. 별로 안 좋네. 왜요? 누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킹메이커가 된다는 뜻도 되잖아요. 이 북진이 이게 좋은 거고요. 북진이 최고예요. 북진이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정도전 같은. 그러면 이성계가 그럼 나중에 왕이 되기 누구 위해서 받아주는 수련한 자리에 개적으로 쓰는 그런 거지. 영향이 있네. 네, 맞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 수련하기 위해서 어디 갔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 장소의 의미를 내가 흡수했으면 거기에 맞게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르게 말하면 이사 가서 거기 사는 거가 똑같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걸 원래 아는 사람은 오래 살지 않아도 거기서 가는 것만으로 거기에 있는 기운을 흡수해서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제가 하는 일이 그 짓이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에 가서 그러니까 뭐 그 의미에 해당하는 것을 기운을 그 땅을 접속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일이 이 사회에 벌어지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천자국에 해당하는 땅에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의미에 해당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내가 했다는 이 의미가 아까 설명한 게 그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왔으니까 여기 이 땅에 해당하는 의미의 무언가를 이 사회에 일으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마구 한다고 보였잖아. 이 마구의 의미는 이 땅 위에서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계성, 이 물리적인 현상의 근거에서만 일할 수 있다고. 이 땅과 관계없는 일을 마구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왔으니까. 그럼 선생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선생님 말씀하신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서 그 땅이 어느 일정 지역에 자연재해가 나면은 거기 아까 말씀하신 뭐 비가 빨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풍파했으면 본래 있던 그런 그 능력치가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훼손되는 건가요?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이유가 회복하려고 일어나는 거죠. 시기가 있나요? 회복되는 시기가 회복하는 시기 이거는 일종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천재지변이 한번 일어나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그 과정에 맞춰서 되겠죠. 경제적인 손실이 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안 되고 있는 중인 것이 뭐가 있는 거죠. 그 상태에. 경제적인 뭐 농작물이 뭐가 돼가지고 이게 빚을 나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이걸 회복 못했다 이렇게 되면 그 땅에 회복 못한 거죠. 그때까지. 그럼 일본에 지금